안녕하세요. 소설가 임상현입니다. 오늘 같이 학습할 첫 고사성어는 호시탐탐이입니다. 범호 볼시, 노려 볼탐, 노려볼 탐. 호시란 범과 같이 날카로운 눈으로 노려본다는 뜻이고, 탐탐은 야심을 가지고 잔뜩 노리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호랑이가 눈을 부릅뜨고 사냥감을 노려보는 것과 같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서임설에 봅니다. 적군은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노렸다. 다음은 호연지기입니다. 넓을 호, 그러할 연, 어조사지 기운기. 호연이란 넓고 크다라는 뜻이고, 기란 기운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 사이에 넘치게 가득 찬 넓고도 큰 원기의 뜻으로 도의의 뿌리를 받고 공명정대하여 좀도 부끄러울 바 없는 도덕적 용기나 사사로운 일에서 벗어나 자유스럽고 유쾌한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맹자가 제자 공손추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자는 이해되지 않는 말로 억지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네. 신경을 쓰지 않음으로써 부동심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그것은 너무 소극적이지. 나는 남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호연지기를 기르고 있다네. 그럼 호연지기란 무엇입니까? 그 기는 덥시 광대하고 강건하며 그것을 곱게 길러서 해되게 하지 않는다면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게 된다네. 그리고 그 기는 도와 을을 따라 길러지며 이것을 잃으면 기는 시들어버리고 만다네. 서임설에 봅니다. 경치가 뛰어난 곳에서 마음껏 즐기며 호연지기를 길렀다. 다음은 호접지몽입니다. 오랑캐호, 나비접, 어조사지 꿈몽. 호접이란 나비라는 뜻이고 몽이란 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비에 관한 꿈이라는 뜻으로 인생의 덧없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하루는 장자가 나비가 되어 마음껏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자기가 장자인 줄을 알지 못했다. 갑자기 꿈에서 깨어난 장자는 분명히 나비가 아닌 장자 그대로였다. 도대체 장자가 꿈을 꾸어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꿈을 꾸어 장자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장자와 나비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 구별을 지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물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만물은 모두 하나라서 장자도 나비이고 나비도 장자이며 꿈도 현실이고 현실도 꿈이다. 다음은 혼정신성입니다. 어두울 혼, 정할 정, 새벽신, 살필성. 혼정이란 밤에 잘 때 부모님께 이부자리를 살펴드린다는 뜻이고, 신성이란 아침 일찍 일어나 부모님께 밤새 안녕하셨는지 문안 드린다는 뜻입니다. 즉, 부모를 섬기는 자식의 바른 효행으로 아침 저녁에 문안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서임설에 봅니다. 나이 드신 어머니를 혼정신성으로 보살피며 정성을 다했다. 다음은 홍일점입니다. 붉을 홍 하나일 점점. 홍일점이란 푸른 잎 가운데 피어있는 한 송이의 붉은 꽃이라는 뜻으로 흔히 많은 남자들 사이에 섞인 한 명의 여자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서임설에 봅니다. 농구를 유난히 좋아했던 나는 농구부의 홍일점이다. 다음은 화강동진입니다. 화할화, 빛광, 가틀동, 티끌진. 화강이란 덕을 감추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이고, 동진이란 속세의 홍진과 함께 함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빛을 감추고 티끌 속에 섞여 있다는 뜻으로 자기의 뛰어난 지덕을 나타내지 않고 세속을 따름을 이루는 말입니다. 네, 다음은 활용점점입니다. 그림화, 용용, 점점, 눈동자 정. 활용이란 용을 그린다는 뜻이고 점정은 그림을 그릴 때 맨 나중에 눈동자를 그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양나라의 장성녀가 금명 안락 사이의 벽에 네 마리의 용을 그렸는데 눈동자는 그리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묻자 눈을 그려 넣으면 용이 날아올라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자 그런 한 마리의 용의 눈동자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천둥 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번쩍이면서 그 용이 벽을 깨치고 뛰쳐나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화서지몽입니다. 빛날 화서로서 어조사지 꿈몽. 화서란 나라 이름이고 몽이란 꿈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화서의 꿈이라는 뜻으로 좋은 꿈이나 낮잠을 이루는 말입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고대의 황제 헌원이 낮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화서의 나라에 놀러가 안락하고 평안롭게 지냈다. 그곳에서는 신분의 높고 낮음도 없고 죽지도 않으며 험한 산골짜기를 걸어도 힘들지 않았다. 꿈에서 깨어난 황제는 깨닫는 바가 있어 중신들을 모았다. 짐은 지난 석 달 동안 방 안에 들어앉아 심신수양에 전념하며 사물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하려 했으나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소. 그런데 짐은 이번에 꿈속에서 비로소 그 도라는 것을 터득한 듯 싶소. 그 후 황제가 도의정치를 베풀어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화시지벽입니다. 화할화, 성시, 어조사지 구설벽. 화시란 사람의 이름이고 벽이란 구슬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화시의 구슬이라는 뜻으로 천하의 귀중한 보배라는 뜻입니다. 뛰어난 인재를 비유할 때에도 쓰입니다. 같은 말로는 수후지주가 있습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전국시대 초나라의 변화시라는 사람이 산속에서 큰 옥을 발견하여 여왕에게 바쳤다. 여왕이 알아보니 보통 돌이라고 하였다. 화가 난 여왕은 변화시의 발 뒤꿈치를 잘랐다. 여왕이 죽은 뒤 그 옥돌을 무왕에게 바쳤으나 역시 보통 돌이라고 하여 그는 다른 쪽 발 뒤꿈치를 잘리고 말았다. 문왕이 즉위하자 변화시는 그 옥돌을 안고 궁궐 앞에서 울었다. 문왕이 그 까닭을 묻고 옥돌을 세공인에게 맡겨 갈고 닦아보니 옥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문왕은 곧 변화시에게 많은 상을 내리고 이 옥을 화시지벽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화이부실입니다. 빛날화, 말이열이, 안일부 열매실. 화란 말이 화려하다라는 뜻이고 부실은 튼튼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번드르하나 하는 행동은 보잘것없다는 뜻입니다. 즉 사람이나 사물이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알맹이가 없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같은 말로는 빛 좋은 개살구가 있습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춘추시대 진나라 양처보가 위나라를 방문하고 돌아오다가 노나라의 어느 집에 묵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양처보로에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온 땅에 이르러 생각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이유를 묻자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사람이 사나워 덕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원망을 받고 있어 그 사람을 따른다면 몸을 보존하지 못하고 그와 관련될 것이 두려워 떠나온 것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